데이트를 하는데 상대 앞에서 계속 다른 남자 이야기를 하는 영숙. 보통 사람들 같았으면 바로 욕을 했을 겁니다. 정말 예의가 없다고 말이죠. 그런데 이 장면을 저와 함께 다시 보시면 영숙의 마음이 조금은 이해가 되실 거예요. 어쩌면 그녀는 단순히 예의가 없는 게 아니라 어떤 충격 상태에 빠진 게 아닐까요? 영호가 아무 말도 하지 않고 내가 아닌 다른 여자를 선택했다는 점에서 말이죠. 일반적인 연애 프로그램에서는 누가 누굴 좋아하냐만 집중하게 됩니다. 하지만 그들 또한 인간이라는 점에서 그 뒤에 인간의 심리와 복잡다단한 마음의 구조가 드러날 수 있다고 봅니다. 자, 그러면 7화 초반부를 저와 함께 정리를 하면서 왜 영숙이 계속해서 영호 이야기를 하는지, 그리고 왜 상철이 그걸 이해하지 못하는지 설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7화 첫 장면은 영숙과 상철이 데이트하는 장면으로 시작을 하게 되는데요. 중요한 장면이 있다면 두 사람이 차에서 있을 때부터 영숙은 손이 그렇게 편안한 상태는 아니기도 하고요. 무엇보다도 이제 데이트를 가는 장면에서도 벌써부터 우리 영숙은 자신의 마음에 맴돌고 있는 영호 얘기를 합니다. 자, 다른 프로 같았으면은, 다른 상황이었으면 제가 이제 이성 앞에서 다른 이성 얘기하기, 이제 곧 빌런 발언이라고 할 텐데, 그만큼 지금 영숙은 마음속에 사실은 꽉 차 있는 건 상철이 아니긴 해요. 그래서 실제로도 제작진도 잘 짚었죠. 왜냐하면 상철님이랑 데이트하는 게 오늘은 더 잘 맞다고 해서 오늘은 이제 따옴표를 딱 붙였는데 잘 짚었습니다. 그럼 내일은 아닐 수도 있다는 거죠. 그리고 동시에 광수한테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걸 듣고 이제 많은 분들이 생각할 거예요. 아니 매니아님 왜 그렇게 영숙은 자꾸 상철 앞에서 충분히 이건 상철이 기분 나쁜 말하다. 왜 자꾸 다른 남자 얘기를 하는 겁니까? 에 대한 저의 생각은 영숙이 생각보다 영호의 그런 통수, 자신에게 말하지 않고 다른 사람을 선택했다는 그 부분에 대해서 쇼크 상태에 있다고 보는 게 적합할 것 같아요. 영숙도 약 사고 이쪽으로 정신과나 이런 쪽으로 간접적으로라도 공부를 했을 텐데 막상 상황이란 게 다 그래요. 진짜 본인이 닥치면 저도 남의 얘기니까 이렇게 쉽게 하지 본인이 이 상황이 딱 닥치면 머리가 새하얘질 겁니다. 근데 그만큼 영숙은 영호에 대해서 상처를 많이 받았다는 거는 그만큼 기대도 많이 했다는 거고 또 그만큼 마음이 컸다는 거겠죠. 그리고 그 쇼크가 자신이 마음을 이제 숙취 해소제를 딱 주면서 표현했던 남자들의 데이트 선택 장면에 그때 이제 쇼크를 많이 받았을 것 같은데 근데 생각을 해보니까 우리 영숙도 사실은 그 전날에 대화를 했네요. 자, 지금 영호가 하고 있는 행동은 사실은 영숙이 하고 있는 그 행동과 많이 닮아있죠. 그리고 먼저 영숙이 영호가 자리에 비운 사이에 대화를 했고 만약에 영호가 이걸 봤다면 어떻게 보면 영호가 이 당시에 현숙을 선택한 건 너도 한번 당해봐의 심정일 수도 있겠네요. 자, 어쨌든 그래서 저는 지금 쇼크를 많이 받았다고 느끼고 있습니다. 그리고 광수와 대화한 후에 영숙은 즉 비타민을 주는 장면이 나오게 되고 뭔가 조금 두 사람의 감정선이 좀 엇갈린 것 같기도 하죠. 즉 이때는 영숙은 이제는 영호한테 집중할 거야라고 하지만 반대로 영호는 만약에 광수랑 대화했거나 마음속에 자신이 아닌 영수라든가 상철이 있을 수도 있다는 걸 깨달은 다음에는 너는 이제 와서 집중한다 하지만 그럼 나는 뭐가 돼? 이때까지 나는 물론 나도 중간에 영재랑 대화하고 하긴 했지만 나는 아직 그 정도 감정선은 아닌데? 라고 해서 엇갈렸고 그 엇갈림이 영숙에게 상당히 큰 데미지를 받은 게 아닐까 현재까지 저는 그렇게 보고 있고요. 그래서 이거는 다른 이성을 이 프로그램 내에서 어디까지 알아보고 어디까지 용인할 수 있는가, 어디까지 오케이 할 수 있는가. 이게 첫 번째의 문제인 것 같고 두 번째는 이미 그렇게 각자 알아봤을 때 그 과거를 어떻게 이제 소화할 것인가 부분에 대한 합의가 두 사람이 모두가 지금 안 되어 있기 때문에 일어나고 있는 비극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 후반부 가면은 그냥 영호가 다 덮고 내가 잘못했다 마이너스 2 할 테니까 고마하고 넘어갑시다 이제 차에서 얘기하는 장면이 나오죠. 이제 그렇게 해서 다시 두 사람이 새 출발을 하려고 하는 것 같은데 그리고 저는 조금 긍정적으로 보고 싶어요. 이거 잘 될 수 있지 않을까라는 희망을 응원하고 싶은 마음도 있고요. 그것이 조금 영숙님이 지금 쇼크 상태에 있는 것이 아닐까. 그녀가 보이고 있는 그 행동은 뭔가 좀 많이 달라요. 그러니까 트라우마 상태라고 해야 될까나? 굉장히 충격을 받을 때의 모습이거든요. 제가 한창 반려견을 잃었을 때 그 모습과도 유사해요. 그러니까 진짜 아무것도 머리에 떠오르는 게 없어. 그것만 계속해서 머릿속에서 반복이 되고 좀 그런 상태에 있지 않을까 싶어요. 그러니까 이게 영숙도 누군가는 막 얘기를 해야 돼. 얘기하고 또 얘기하면서 풀고 해소하고 싶은데 얘기할 사람이 없어. 역설적으로 그것이 상철에게 얘기를 하는 것 같아요. 근데 상철 입장에서는 나는 그거를 듣기 위해서 너랑 데이트를 나가는 게 아니라 너의 마음을 얻기 위해서 내가 데이트를 나가는 건데 자꾸 다른 사람 얘기하면 기분이 나쁠 수밖에 없죠. 그래서 어느 정도는 저는 상철이 겉모습 봤을 땐 자꾸 한쪽 입꼬리 올리고 비틀린 모습을 보여주긴 하지만 상철 입장에서는 충분히 기분이 나쁠 수 있다고도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이 두 사람이 정말로 인연이었다고 한다면 그거는 상철도 영숙의 눈을 한번 이해를 해보려고 하겠죠. 뭔가 이상하다. 뭔가 이렇게까지 내 앞에서 다른 남자 이야기하는 거는 뭔가 있을 것 같은데 그 이유가 나쁜 이유가 아니라 뭔가 영숙이 평상시와는 다른데라고 주의 깊게 살펴봤을 것 같아요. 근데 상철도 잘 보면 자기 생각이 사로잡혀 있죠.
그것이 이제 핵심적으로 결국 두 사람 모두 서로를 이해하려고 하기보다 자기 생각과 자기의 마인드에 갇혀있기 때문에 일어나고 있는 비극이 아닐까? 저는 그렇게 보고 있기도 합니다. 그리고 그 부분은 제가 계속해서 상철에 대해서 얘기할 때 미방본 그리고 스케이트 데이트에서 집요하게 자기 거울을 보려고 한다거나 자기가 이제 스케이트를 잘 탈 수 있는지 없는지 그 모습이 어떻게 나올지 되게 이상한 사람 보일지 않을지에 대해서 훨씬 더 중요하게 여길 뿐 옆에 있는 영숙은 의외로 신경 쓰지 않는 모습이 많이 나온 이유라고도 보고 있기도 합니다. 자, 이후에 두 사람이 이제 또 식사를 하게 되는데요. 이미 영숙의 다리를 보면 이렇게 닫혀있죠. 관계가 잘 되는 사람들의 다리를 잘 보면요. 서로가 서로에 대해서 닿지 않으려고 이런 부분도 있긴 하지만 오화 때 순자의 다리를 보시면 됩니다. 자, 이게 영철과 순자가 대화할 때 닫혀있죠. 지금 영숙의 다리고요. 반대로 영수와 대화할 때 순자는 다리가 열려있죠. 그리고 여기서 이제 발끝이 까딱거리면 이제 완벽한 호감 신호인데 까딱거리는 것까지 아니더라도 아까와 다르게 자세가 훨씬 더 풀려있는 걸 볼 수가 있고 그것은 영숙의 자세와 유사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도 혹시 궁금하시면 다른 사람 데이트하거나 이렇게 탁자 같은 거 보시면 다리만 보더라도 지금 두 사람이 한따까리 싸우고 있구나, 아니면 지금 여성 쪽에서 마음이 좀 풀려 있구나, 이런 것들을 확인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늘 그런 건 아닌데 좀 공통점이 있긴 합니다. 자, 이것은 오화 때도 마찬가지죠. 영숙의 다리가 초반부에는 오화 때 닫혀 있다가 후반부 가면 조금 다리가 풀리죠. 대화가 조금씩 유순해지고 영수도 약간 쇼크에서 조금 벗어나면서 몸이 살짝 풀리는 걸 확인할 수가 있죠. 자, 그렇게 해서 다시 두 사람이 열심히 이제 먹방을 찍으면서 대화를 하는 장면을 확인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되게 중요한 장면이 나와요. 여기서 영숙이 나는 누군가에게 영감을 주는 존재가 되고 싶다고 말했을 때 상철이 그렇게 답을 하죠. 지도자가 되고 싶어요? 하고 팔짱을 딱 낍니다. 무슨 말이냐면요. 지금 상철은 영숙의 세계관이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상철은 되게 현실적인 부분이 제가 많다고 말씀드렸잖아요. 되게 인생을 재밌게 살면 그만이지 뭘 그렇게 복잡하게 살아? 네. 왜 저렇게 무슨 나름의 이유가 있어서 굳이 약사를 안 하고 약사하면 되게 편하게 사는데 왜 저래? 라고 하면서 자기도 모르게 팔짱을 딱 끼면서 말은 대단하다고 하지만 이미 바디랭귀지는 점점 다치고 있는 걸 확인할 수가 있고요. 그래서 상철이 밑에 자막은 안 떠요. 유튜브 자막에서는 뭐라고 뜨냐면 되게 진취적이고 야망도 있고 그런가 봐요 라고 해요. 그게 상철을 보는 인간을 보는 관점이에요. 인간은 성취를 해야 되고 올라가야 되고 그런 부분을 무시를 못하는 거예요. 아니면 돈을 많이 벌던가. 되게 현실적이고 좀 약간 세속적인 욕망이 되게 많이 저는 강한 사람이라고 보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미 영숙을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왜 굳이 힘들게 자기가 생각하고 있는 그 가치의 성취나 인생의 의미 외에 다른 방식으로 인생의 의미를 찾고 있는 영숙에 대해서 왜? 라고 갸우뚱 하고 있는 상황이 아닐까요? 이미 여기서부터 끝났죠. 두 사람이 설령 연애해서 결혼을 하면요 계속 싸워요. 이제 약사 자격증도 있고 하니까 개업해서 편하게 돈 벌자 라고 할 거고 영숙은 자꾸 나한테 그런 거 왜 얘기해, 강요하지 마라고 하면서 싸울 겁니다. 그래서 저는 이후에 영숙이 이제 다시 영호님한테 내가 얘기하는 게 불편할 거 아니야 라고 하고 있고 상철은 이제 표정이 굳어지면서 왜 자꾸 영호 얘기를 하는 거지? 제가 이해하고 있는 영숙은 지금 쇼크 상태예요. 이 기억에서 잊혀지지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호라는 사람이 싫다 좋다가 아니라 이렇게 누군가가 말은 A라고 해놓고 나에게 그 어떤 말도 해주지 않고 영호가 현숙에게 간 상황 그 자체가 어떻게 보면 영숙이 되게 좋은 환경에서 살았다고 볼 수가 있겠죠. 이런 상황에 그리고 이런 쇼크 상황에 이전에 겪어보지 못한 마치 잠수 이별을 당한 듯한 느낌이었고 그것이 지금 영숙의 머릿속에 계속 뱅뱅뱅뱅뱅 돌 겁니다. 근데 그거는 영숙의 입장인 거고 상철은 또 다르게 느껴지겠죠. 동시에 상철도 진짜 모습이 조금씩 나오기 시작해요. 약간 사람이 조금 비판적으로 비틀렸다고 보는 지점이 바로 그거예요. 어느 순간 내 뜻에 마음에 안 드는 그 순간 그래 이 사람이 날 별로 안 좋아하네 라고 넘기면 되는데 왜 이 사람은 나한테 이런 식으로 얘기하지? 장난하나? 라고 이제 감정을 이제 부여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의미를 부여하기 시작하는 거야. 동시에 영숙과 내가 얼마인지 잘 안 될 수 있다는 가정을 잊어버리고 무조건 이제 나는 잘 되고 있는데 내 뜻대로 흘러가야 되는데 왜 내 뜻대로 흘러가지 않지라는 마음도 없진 않을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서 상처는 점점 공격적으로 나오기 시작하죠. 오히려 지금 영숙을 놓지 못하고 있는 건 이 관계를 놓지 못하고 있는 건 영숙이 아니라 상철이 아닐까요? 상철은 데이트 선택의 의미를 물론 저라도 저 상황이라면 그럴 것 같은데 너무 크게 지금 잡고 있는 것 같아요. 영숙이 자신을 선택했다는 게 다른 사람 다 정리하고 자신한테만 온다라고만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실제로는 그냥 알아보려고 온 걸 수도 있는데 말이죠. 실제로도 영숙은 계속해서 알아보려고 하는 거지. 그 이상의 어떤 의미를 이제 부여하지 못하고 있고, 왜 영숙이 자꾸 영호한테 얘기하려고 하는지에 대해서 맥락을 지금 이해를 못하고 있는 게 아닐까 싶습니다. 그래서 영숙은 이제 자세가 닫혀있는 상태로 계속해서 포크만 돌려요. 이게 약간 쇼크 상태예요. 제가 봤을 때는. 그 막 전쟁에 이런 데서 이제 쉘쇼크라고 하죠. 이제 충격에 빠진 병사들 보면은 계속 같은 방식으로 계속 강박적으로 계속 반복하거든요. 그게 이제 계속 반복하고 똑같은 행동을 계속 하다 보면 이제 주변의 상황들을 잊게 돼요. 자기도 모르게 영숙은 충격을 자꾸 어떻게든 해소하려고 하는데 어떻게 해소해야 될지 모르는 상황이라고 저는 보고 있어요. 생각보다 영숙이 되게 마음이 좀 연약하다고 보는 지점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동시에 영호는 너무 영숙에게
너무 큰 충격을 준 것 같아요. 다른 사람이었으면 순자였으면 그냥 이게 미쳤나 하면서 그냥 넘어갈 수 있는데 너무 좀 영호가 영숙이 어떤 사람인지 생각하지 않고 좀 쉽게 행동을 했다는 점에서 조금은 좀 비판받아야 되고 많이 영숙을 좀 달래주고 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그래서 이후에 차에서 대화하는 그 장면에서도 상철은 그 생각밖에 못할 것 같아요. 내가 소개팅을 나갔는데 소개팅 나간 여자가 자꾸 딴 남자 얘기하는 거야. 이전에 소개팅했던 남자. 그럼 여기 왜 났어? 라고 생각하지 않을까요? 영숙은 계속해서 말을 함으로써 꼭 그것이 남녀 관계가 아니더라도 계속해서 말을 함으로써 자기 안에 있는 생각들을 소화하려고 하는 스타일인데 그리고 그걸 누군가가 계속 들어줘야 되고 맞장구 쳐가지고 그냥 혼자서 떠들게 냅둬야 돼요. 그냥 맞장구 쳐주고 전체적인 맥락만 이제 컨텍스트만 잡아나가면서 대화를 하면 되는데 상철은 이제 그걸 이해를 못하는 거죠. 그래서 상철은 머릿속으로 뭐야 이 여자 지금 내가 나 놀리나? 라고 생각을 할 것 같아요. 그래서 두 사람 보면 동시에 입을 삐죽 내밀고 영숙의 손에 힘이 들어가고 있는 걸 방송상에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영숙님에 대해서 제가 조금 더 추가로 얘기를 하면 이제 왜 자꾸 다른 사람이랑 얘기를 하려고 하고 상철한테서 다른 남자 얘기하고 왜 그러냐? 납득이 안 되기 때문이에요. 납득이 안 되기 때문에 끊임없이 어떤 이야기를 만들려고 해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요. 서사를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특히 아직 이제 정서적으로 발달이 안 된 애기들 같은 데 보면 되게 충격적인 사건을 받거나 그러면 계속 어떤 스토리를 만들거든요. 그리고 동시에 그 스토리를 안정적으로 만드는 게 부모라든가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할 역할인데요. 가령 갑자기 이제 부모님이 중 한 분이 돌아가셨다. 좀 안타까운 사실인데 그럼 애기들은 엄마가 어디인지 계속 물어요. 아빠가 어디 갔는지 계속 물어요. 그럼 거기에 대해서 이제 뭐 멀리 갔다 아니면 뭐 이러이러해서 천사가 데리고 갔다 이런 식으로 계속 스토리를 만들고 그 스토리를 계속해서 아이들이 형성하게끔 함으로써 아 뭔지는 모르지만 엄마가 굉장히 먼데 갔고 굉장히 천사가 엄마랑 잘 있구나 라고 하는 그 스토리를 만듦으로써 납득이 되게끔 하고 그 납득이 되면 그 다음 단계로 넘어갈 수가 있거든요. 근데 납득이 안 되면요 계속 돌아요 생각이 어디 갔어 어디 갔어 어디 갔어 어디 갔어 라고 말이죠. 제가 이해하고 있는 영숙은 그 상실의 충격 영호가 자기를 선택하지 않았다는 그 충격이 단순히 남자로부터 거절받았다가 아닌 아주 어릴 적의 어떤 기억이 이게 연속적으로 이어지게 되면서 누군가가 말없이 자기를 떠난 그 상황을 다시 한번 자기도 모르게 직면하고 충격이 지금 팍 빠진 게 아닐까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렇게까지 충격 쇼크 반응을 보인다는 게 되게 조금 의외이긴 해요. 그래서 영숙을 잘 보면요 영호랑 대화할 때도 영숙이 집요하게 영호에게 묻는 게 있어요. 혹시라도 내가 이래서 당신이 날 떠난 거예요? 내가 재미가 해줄까봐 두렵다. 이거는 단순히 영화의 관계라고 이제 보기 어려워요. 영숙이 어느 정도 어떤 굉장히 큰 상실을 겪었고 그 상실에 대해서 본인이 혹시 내가 잘못해서 떠난 게 아닐까? 내가 문제가 있어서 뭐 엄마가 떠났거나 아빠가 떠났거나 아니면 뭐 반려견이 떠날 수도 있고 아니면 친구가 떠났을 수도 있고 굉장히 소중한 누군가가 떠났고 거기에 대해서 해명하지 그 어떤 해명을 받지 못했던 경험이 있기 때문에 그것이 무의식적으로 다시 그 상황이 영숙 앞에 재현이 되었고 그 상황에 대해서 영호에게 집요하게 묻는다고 저는 보고 있어요. 그것이 저는 조금 영숙의 이 행동 영호에 대해서 실망하면서도 계속해서 내가 혹시 뭐 잘못한 거 있어요? 그래서 현숙님 선택한 거 아니에요? 라고 얘기가 돌 수밖에 없는 이유라고 보고 있습니다. 자 어쨌든 그렇게 해서 이제 두 사람 데이트인지 아니면 엉망인 소개팅인지 뭔지는 모르겠지만 그렇게 박살이 나게 됐고요. 그래서 상철은 저는 이해를 못할 거예요. 제가 이해하고 있는 상철은 좀 상철님께는 죄송한 얘기지만 인간에 대한 이해도가 좀 높진 않아요. 그래서 상처는 둘 중 하나예요. 여자가 나한테 왔다? 내가 날 좋아하는 거다. 또 근데 여자가 좀 데이트할 때 재미가 없다? 그래서 인터뷰 장면에서처럼 내가 남자로서 매력이 부족하다. 다시 자기 공격적으로 들어가는 거죠. 어떻게 보면 상철도 납득이 안 되기 때문에 이걸 해명할 수 있는 어떤 뭐 심리학이라든가 아니면 다양한 부분에 있어서 지식이 없기 때문에 두 개밖에 양자택일을 못 하는 거예요. 나를 좋아하거나 내가 괜찮은 사람이라서 좋아하거나 내가 별로라서 떠난다. 어떻게 보면 두 사람 모두 자신의 세계에 사로잡혀 있어서 함께 있기에는 좀 아쉬운 즉 혼자서 잘 살 수 있는 사람이 둘이서 잘 살 수 있고 둘이서 잘 살 수 있는 사람이 혼자서 잘 살 수 있는데 지금 각자 혼자서 잘 살 수 없는 상태가 아닐까 그래서 비극이 일어난 게 아닐까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후에 영숙도 데이트하고 나서도 마음이 더 커지지 않았다. 자 데이트하고도 마음이 그대로입니다. 자 이건 끝났죠. 데이트를 하면서 마음이 올라가던가 내려가야 되는데 그대로라는 거는 안 하는 이만 못하는 거예요. 똑같으면 마음이 그대로면 뭐하러 해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자 마음이 변함이 없다 그대로다. 자, 지금 이제 30기 영숙님 케이스 하나 나왔고요. 그 다음에, 자, 요건 합숙맞선의, 네, 우리 왕언니, 현진 씨가 또 까먹었습니다. 마음이 변하지 않은 것 같아요. 라고 해서, 또, 그 당시에 데이트를 했던 상대방과 결국 잘 되지 않았죠. 그리고, 성소수자 연애 프로그램인 남의 연애의 한결 씨가, 이제 결국 잘 되지 않았던 탈치 씨랑 데이트를 하고 나서 마음이 그대로다. 자, 이미 안 좋은 시그널이 좀 나오긴 했습니다. 케이스는 많지 않은데, 그렇게 저는 보고 있고요. 자 이후에 상철이 멘탈이 나가갖고 남자들과 대화를 하면서 뭔가 이상한데 이게 아닌데 이 느낌이 아니요 라고 하고 있는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순자가 영수와 이제 4자 데이트를 하기 전에 미리 영수를 따로 불러갖고 대화를 하는 장면이 나오게 되는데요. 그래서 잘 보면 순자도 나의 행동이 영수에게 어떻게 느낄지에 대한 고려가 전혀 없어요.
그래서 이후에 영수가 본격적으로 데이트를 할 때 이제 한따까리 하잖아요. 지금 나랑 장난하냐고 엄청나게 화를 내는 장면이 나오죠. 즉 순자도 잘 보면 정말 영수란 사람을 좋아하기보다 영수에 투영된 자기 자신을 더 좋아한다? 여자로서의 느껴지고 있는 자기 자신을 그 느낌에 도취되어 있다고 보는 게 더 정확하다고 볼 것 같습니다. 근데 이런 사람도 필요하긴 해요. 조금 시기가 저는 빠르진 않다? 사람마다 꼽히는 시기가 다 다르니까 말하기 어려운데 이렇게 내가 우선 달짜고짜 돌진하듯이 누군가를 쟁취하려고 덤벼보는 것도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되든 안 되든 어떻게 되든 말이에요. 그리고 여기서 이제 흠씬 깨지고 난 후에 어디서 내가 놓쳤을까? 어쩌면 내가 나 자신에게 너무 몰입한 나머지 오히려 상대방이 소외된 건 아닐까라고 하는 깨달음을 지금 순자님이 이런저런 시행착오를 거쳐서 얻고 있는 건 아닐까 저는 그렇게 보고 있고요. 자, 그렇게 해서 이제 본격적으로 목장 데이트를 하러 갑니다. 디테일한 부분들은 사실 미방본에서 설명을 드려서 또 미방본 편에 참고 부탁드리고요. 그래서 잘 보면 순간 순자가 옷을 여미면서 자기도 모르게 옥순을 쳐다보고 있는 걸 확인할 수가 있죠. 영수는 이쪽에 있는데 옥순을 보고 있죠. 즉 순자는 아직 굳이 어려운 말 하자면 이제 상상계적인, 물론 사랑 자체가 상상계적이긴 한데 사실은 영수를 통해서 자기 자신을 사랑한다에 더 가까울 것 같아요. 그녀는 영수에 대한 환상 속에 빠져들고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차지하려고만 하고 질투하고 경쟁하고 투쟁해서 얻으려고만 해요. 그러면 그 얻게 된 순자의 소나기에 사로잡힌 영수는 행복할까요? 다른 사람이 나로 인해서 행복한지 오히려 괴로워하는지를 전혀 읽지 못하고 이제 불나방처럼 덤벼들고 있다는 점에서 한 번쯤 해야 되는 필요한 사랑이지만 저는 그녀가 정말 영수와 함께할 준비는 안 되어 있다고 보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동시에 순자도 무의식적으로 알 거예요. 이 관계로는 불가능하다. 이거는 아예 영수랑 잘 될 수 있는 그 관계가 아니에요. 저는 무의식적으로 이미 순자가 답을 알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덤벼드는 거죠. 이러한 좌절의 경험을 통해서 우리가 그 다음 사랑할 때는 상대방을 좀 이해하면서 함께 맞춰나갈 수 있는 사랑을 할 수 있기 때문이고 그렇습니다. 그리고 순간적으로 거울을 보고 있는 옥순의 모습도 확인할 수가 있고요. 제가 여자라서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죠. 거울을 보는데 다만 조금 뭔가 느낌이 이상한데? 라는 생각을 좀 했던 것 같아요. 마치 나는 솔로 27기 때 우리 계산하는 영식 멋있다 라고 하면서 27기 현숙님이 영식님을 보면서 화장을 고치는 느낌과 조금 저는 비슷하다고 느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뭐 남자인 제 개인적인 생각이니까 참고로만 부탁드리고요. 그렇게 해서 목장 데이트를 4명이 하게 됩니다. 자세한 거는 미방본 편 또 리뷰 참고 부탁드리고요. 그래서 저는 순자가 되게 귀여워. 진짜 여동생 같아. 뭔가 나름의 최선을 다해서 누군가를 감정에 훅 빠져버린 그런 모습이기도 하고 좀 얄밉고 이상한 모습도 많이 보여주긴 했지만 어쨌든 욕먹는 수도 있다는 그런 계산조차도 하지 않았기 때문에 나올 수 있는 순수한 모습이기도 하잖아요. 그것을 영수가 받아주고 안 받아주고는 뒤에 문제를 하더라고요. 자,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본격적으로 사자 데이트를 하게 됩니다. 전골 맛있겠네요. 순간적으로 양머리 앞슬기를 하고 있는 순자의 모습도 확인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이제 많은 분들이 이제 순자에 대해서 이제 욕을 하면서 옥순을 좀 높게 보는 경향이 있어요. 근데 저는 이제 잘 보니까 또 옥순의 다리가 또 영수 쪽이긴 하네요. 자, 어쨌든 자, 그거는 이제 왜 그러냐? 당연히 감정이 비대칭 심리예요. 만약에 이 상황에서 순자도 이상한 여자고 옥순도 이상한 여자다. 이제 제가 그거 이제 주장하는 거죠. 둘 다 빌런이다라고 하게 되면 이 관계에서 이 감정이입할 대상이 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옥순에게 이제 감정을 이입을 하면서 저렇게 순자처럼 너무 이제 말을 함부로 하고 쫄싹쫄싹거리고 질투심 있는 그대로 드러내고 타인에 대해서 공격적인 그 사람과 한편으로는 거기서 이제 두들겨 맞으면서 당하고 있는 어떤 약자로서의 옥순의 모습이 겹쳐지면서 옥순을 옹호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 감정도 이게 연애 프로그램이기도 하지만 예능인 이상 또 제작진이 되게 잘 구도를 만들었다 생각을 해요. 다만 저는 리뷰에서 옥순도 그렇게 썩 순자에 비해서 드러나지 않았을 뿐 여러 가지로 짱구 굴리는 거는 비슷하다라고 오히려 그런 순자를 보면서 자기의 마음을 계속해서 숨긴다는 점에서 저는 더 짱구 굴리는 그 순수함, 마음의 순수함 정도는 더 떨어지는 게 아닐까라고 보는 지점이기도 하고요. 그러한 옥순의 모습이 순자에 비해서 덜 드러날 뿐이지 크게 차이는 안 난다. 옥순이 영수에게만 그런 모습을 안 보였을 뿐이지 영철 갈군 장면이 저는 계속해서 머리에 남아있기 때문에 4화 땐가 이 장면이죠. 혼자만 하고 싶어요? 뭘 그렇게 중얼중얼거려 하면서 대놓고 거실에서 모두가 보고 있는 앞에서 꼽을 줬던 그 장면이 저는 아직도 잊혀지지 않고 있기 때문에 아무리 잘해봐야 옥순은 중간이다라는 걸 좀 혹시라도 옥순에 감정이입한 분들 계시면 좀 죄송하지만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고요. 마찬가지로 머리를 매만지면서 호감 반응을 하고 있는 옥순의 모습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자리에서 순자가 막 그 영수를 놀려 먹잖아요. 짜장면 제일 맛있지 않았냐고 짜장면 먹이고 싶다. 그 모습은 옥순이 영철한테 보여준 모습과 비슷하잖아요. 놀려 먹고 싶다. 장난치고 싶다. 동시에 그 마음이 깊진 않아요. 함께 살 궁리를 하는 것이 아니라 우선 그 달달함 혹은 장난치고 귀엽고 꼬집고 싶고 꼬집어보고 싶고 그런 심리에 더 가깝지 않을까 하는 것이 저의 생각이기도 하고요. 하지만 그거는
순자 입장인 거지. 순간적으로 서로 볼을 미는 등 굉장히 표정이 굳어지고 있는 영수의 모습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영수는 왜 자꾸 나한테 이러는 거야 라는 생각을 더 많이 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영수가 생각보다 또 감정 조절을 잘 하긴 해요. 다른 사람, 여기 있는 사람이 만약에 상철이었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또 이제 빈정빈정거리면서 물고 늘어지지 않겠습니까? 상철을 계속해서 왜 자꾸 내 앞에서 영수 얘기해요? 라고 하고 저녁에도 또 영수한테 계속해서 물고 늘어지는 것처럼 영수가 많이 참았다고 저는 보고 있기도 합니다. 자, 그리고 이후에 게임을 하면서 영수가 이제 자기가 선택한 사람이 이 자리에 있냐라고 본인이 이제 병뚜껑 게임 하다가 본인이 걸린 거예요. 아니면 일부러 본인이 세게 쳐서 본인이 되려고 했거나 그때 순간적으로 이제 목을 긁으면서 이제 스트레스 긴장 완화 반응이죠. 목을 긁으면서 쫄려하고 있는 옥순의 모습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은근히 기대를 했겠죠? 그리고 실제로도 순간적으로 옥순이 순자를 볼 때 입술을 탁 깨물면서 보는 눈빛도 그렇고 아우 저걸 이런 눈빛이지 않을까요? 제가 조금 옥순에 대해서 감정이입하시는 분들께 죄송하지만 그렇게 옥순이 뭔가 그런 박해받는 백설공주인지는 조금 생각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동시에 영수가 말합니다. 6대 4라는 말을 딱 듣고 뭔가 이상한데 라고 순간적으로 표정이 굳어지고 있는 옥순의 모습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요. 6대 4는 얼마인지 뒤집힐 수 있는 거예요. 실제로도 등장인물들이 그렇게 말하죠. 그러면 영수는 왜 굳이 얼마인지 뒤집을 수 있는 비율로 얘기를 할까요? 그 뭡니까? 얼마인지 상황을 뒤집을 수 있다는 거고 두 여자에 대해서 감정이 그렇게 크지 않다. 얼마인지 서로 바꿀 수 있는 관계라면 위치를 바꿀 수 있는 관계라면 그렇게 감정이 9대1이나 8대2 이 정도가 아닌 거잖아요. 여러분 왜 나는 솔로 29기 때 우리 순자가 영수로부터 7대3이라는 얘기 딱 듣고 아 이건 힘들다 하면서 바로 손절을 쳤겠습니까? 7대3 정도부터는 이제는 바꾸면요 영수도 같이 욕먹는 거예요. 야 7인 사람을 3으로 바꾸고 3인 사람을 7로 바꿔? 납득할 만한 이유를 영수가 그 상대편이나 영수가 제시하지 않다면요 이걸 바꾸는 것 자체가 순자도 이상한 여자가 돼버리는 거예요. 3이었던 사람이 7로 업어치기 위해서 무슨 짓을 한 걸까라고 말이죠. 영수는 6대 4죠. 이거는 그냥 가만히만 있어도 내가 순간순간 마음이 조금만 바뀌어도 미안합니다. 3인데 7이네요. 이게 아니라 6인데 4네요. 4인데 6이네요가 쉽게 스위칭이 된다는 거예요. 이거를 여러 가지 면에서 저는 영수가 되게 여성들한테 인기도 많고 연애 경험도 있었고 실제로도 대학교 때 여자친구랑 오토바이를 타봤다고 얘기하는 등 연애 경험이 있는 영수가 모르진 않을 거라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옥순도 순간적으로 뭔가 이상한데 라고 느낄 것 같아요. 이 감정으로 연애를 할 수 있을까? 라고 말이죠. 그리고 지금 4박 5일 거의 4일차 5일차인데 여전히 4대 6이야? 반면에 순자는 이게 무슨 말인지 전혀 이해를 못할 것 같아요. 영수가 한 말이 겉으로 말해지고 있는 그 비율이 문제가 아닌 왜 6대 4인지 그 맥락을 이해하지 못하고 내가 6이어야 되고 내가 1순위여야 된다라고만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지금 짧게 눈앞에 있는 것만 지금 보고 있는 거죠. 그리고 순간적으로 옥순이 순자를 보면서 짓는 이 표정도 그렇고 뭔가 굉장히 순자를 마음에 안 들어하는 표정이거든요. 물론 이제 촬영 끝나면 또 우리가 남이가 하면서 다시 친해지긴 할 거예요. 근데 어쨌든 지금은 영수를 차지해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상당히 표정이 어두워지고 있는 걸 확인할 수가 있고 또 이런저런 표정들을 통해서 저는 거듭해서 옥순이 선해 보이는 것이 아니라 선한 포지션을 취하고 있다고 보는 지점이긴 합니다. 자 그리고 그 다음 장면에서 정말 중요한 장면이 나옵니다. 자 이번 화의 동영상은 제가 요 장면을 소개해드리기 위해서 만들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 장면인데요. 데이트 상대를 이제 기다리기 위해서 이제 현숙과 영수가 대화하는 사이에 순자와 옥순이 대화하는 장면이 나오게 되는데 이 장면이 왜 중요하냐면요. 순자가 하는 말들을 잘 따라가 볼게요. 순자가 옥순한테 그렇게 얘기합니다. 야 일부러 저러냐? 나 저렇게 하면 좀 별로야. 6대 4라는 수치 참 애매해. 라는 말을 딱 듣고 옥순은 이제 같은 룸메고 친하잖아요. 하지만 옥수는 순자의 말에 그렇게 집중하지 않고 아까 거울을 봤던 그 모습처럼 열심히 화장을 고치고 있는 옥순의 모습을 확인할 수가 있고요. 자, 그 다음에 순자가 굉장히 중요한 말 합니다. 그렇게 명확한 사람 입에서 그렇게 나온다는 거는 거짓말이거나 갑자기 정이 떨어집니다 라고 얘기를 하면서 순자가 뭔지 아십니까? 순간 옥순을 다 보면서 대사를 치고 옥순은 표정이 굳어지면서 순자를 보지 않습니다. 이걸 보면서 지금 순자가 돌이킬 수 없는 강을 건넌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요. 순자는 지금 이 자리에서 경쟁자를 제거하려고 하는 거예요. 어떻게 제거한다? 영수에 대해서 험담함으로써 옥순이 영수와 대화를 하기 전에 영수에 대해서 안 좋게 보기를 만들고 있는 거라고요. 내가 좋아하는 사람에게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그 경쟁자를 없애려고만 하는 그 순간 이미 관계는 안 좋아지기 시작한 거고 돌이킬 수 없는 강을 건넜다고 저는 보고 있고 궁극적으로 순자가 욕먹는 이유는 이제 싸가지 없게 대하고 뭐 이런저런 이제 논란이 있긴 하지만 저는 이 장면을 기점으로 지금 순자가 선을 넘어도 한참 넘었다고 보는 이유입니다. 옥순에게 동맹인 척 같이 뒷담을 하는 척 하지만 실제로는 그게 아닌 거예요. 같이 뒷담을 하다 보면 옥순은 영수에 대해서 안 좋게 보겠지? 그러면 그 자리를 내가 파고들 수 있겠지라고 순자가 어설프지만 짱구를 굴렸는데 차라리 짱구를 굴리면 우리 이 누나처럼 제대로 굴려야지 이런 식으로 어설프게 굴리면 오히려 옥순을 적으로 만들 수가 있죠. 근데 옥순이 여기서 그 어떤 말도 하지 않아요. 그리고 그 모습을 보면서 순자가 순간 입을 부풉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안 먹히네? 옥순이 아무 말도 안 하니까 동시에 룸메이기도 하면서도요.
숨막히는 연적과 하루 종일 같이 있어야 되는 이런 어떤 흐름들이나 느낌만 놓고 봤을 때 이거는 순자가 좀 저는 선을 넘었다고 보는 지점이기도 하고, 이때 옥순이 잘한 게 있다면 아무 말도 하지 않고 그냥 침묵을 한 거죠. 그래, 어쨌든 선을 넘어도 한참 넘었습니다. 자, 이러면 안 되죠. 여기서 순자가 입술을 내민 이유는 옥순이 안 넘어가네? 내 말에 같이 뒷담을 하면서 욕을 해야 되는데, 그래야 나중에 내가 옥순이 만약에 내 말대로 뒷담을 하면 나중에 영수랑 따로 있을 때, 야, 옥순이 그렇게 얘기하던데요? 영수 오빠에 대해서 그렇게 얘기하던데? 라고 딱 얘기를 해서 슬쩍 옥순을 치워버릴 수 있었을 텐데 라는 생각을 하지 않았을까요? 물론 다 저의 개인적인 추측이지만 저는 그렇게 좀 강력하게 의심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순자와 영수와의 데이트 장면이 나오게 되는데요. 자, 이때 굉장히 이 처음에 시작을 할 때요, 굉장히 중요한 장면이 나와요. 이거는 밑에 있는 자막이나 제작진의 말을 믿으면 안 돼요. 위에 유튜브 자막이 뭐라는지 아십니까? 영수가 야, 시간 없어 라고 얘기를 해요. 시작할 때부터 시간이 없어. 여러분, 내가 마음에 들어하는 사람과 시간이 부족해서 난리지, 이런 식으로 시간 없다고 얘기하는 게 어떻게 잘 될 수가 있겠습니까? 여기서부터 저는 이미 끝났다고 보고 있고요. 자, 그래서 영수는 경고를 합니다. 카메라를 다 보면서 그렇게 너가 나를 대하는 거는 별로 안 좋을 텐데, 정말 진짜 이거는 마지막 경고인 거예요. 제가 이해하고 있는 영수의 성격상. 그리고 동시에 그것은 순자가 원하는 바이기도 하고 이 관계를 뒤집을 수 있는 최후의 패라고 생각을 했을 거예요. 만약에 내가 옥순처럼 나가게 된다면 별 차이점이 없어. 그러면 영수를 기분 나쁘게 해서라도 날 보게 만들자라고 하는 가장 마지막에 쓰는 최후의 작전을 펴고 있지만, 저는 가능성이 낮다고 봅니다. 그렇게 해서 뒤집을 관계였으면 순자가 물구나무를 서도 통아저씨처럼 머리를 빡빡 밀고 물구나무를 서도 좋아한다고 했겠죠. 그래서 여러모로 좀 영수 앞에서는 순자가 되게 순수한 모습을 보이긴 해요. 정말 있는 그대로 질투하고 있는 그대로 표현하고 있는 그대로 공격심을 드러낸다는 점에서 선과 악의 경계가 불분명한 아이들의 모습과 좀 유사한 부분이 있다고 저는 느끼고 있고요. 자, 그런 모습은 좀 이누나도 좀 떠오르긴 해요. 자, 나는 솔로 현숙님 전무후무한 6인 플러팅과 또 나름의 핵장고로 굴렸던 현숙님의 모습과 유사한 부분이 좀 있으면서도 어쨌든 순자는 조금 외적으로는 유사하지만 하는 행동은 좀 반대긴 해요. 그래서 약간 순자의 모습은 3살에서 5살 사이의 그 여자아이가 보이는 그런 투정과 약간 좀 그런 느낌? 그러니까 애 같다 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 심리적 퇴행이겠죠. 자기도 모르게 사랑하는 사람 앞에서 보여주고 있는 모습이라 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영수가 그걸 받아줄 수 있을까요? 어떻게 보면 두 사람의 관계는 여동생과 오빠의 관계보다 저는 약간 딸과 아빠의 관계와 유사하다고 보고 있어요. 자신도 모르게 지금 오이디푸스 컴플렉스 혹은 엘렉트라 컴플렉스에 지금 자신도 모르게 올라오는 그 느낌에 사로잡혀 있는 건 아닐까라고 생각을 해본 적도 있고요. 어쨌든 영수는 되게 부정적이에요. 내가 왜 그 역할을 해줘야 돼? 라고 하기도 하고요. 엘렉트라 컴플렉스는 어쨌든 그런 반대편 성별의 부모에 대한 사랑을 포기함으로써 그 다음 단계로 넘어가게 되는 건데, 그러면 나이 작은 누구지? 엄마나 아빠가 될 수 없다면 하면서 아직은 순자가 자기도 모르게 그 과정을 재현하고 있는 건 아닐까? 저는 그렇게 봤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순자가 영철에게 보여줬던 모습과 다르게 영철한테는 막 앞에 막 그릇도 깔아주고 이런저런 배려도 하고 이런 모습을 전혀 보이고 있지 않다면, 영수 앞에서는 진짜 마치 어린 여자아이가 된 것처럼 퇴행하는 듯한 모습을 자기도 모르게 보여주고 있거든요. 이거는 이제 의도한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라 자기도 모르게 그렇게 심리적으로 퇴행 현상이 일어난 것 같아요. 정말 순자는 그 순수한 만큼은 저는 부정을 못할 것 같아요. 근데 이것과는 별개로 영수는 나는 편하게 선택을 했다, 편하게 옥순을 선택했다. 자, 이미 편하게란 말이 붙었던 것 자체가 이미 저는 옥순도 별로고 순자도 별로라고 보는 지점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그러한 영수의 차가운 태도는 우리가 정신분석에서는 이자 관계를 하거든요. 엄마와 아들의 그런 하나 되는 관계, 아빠와 딸의 하나 되는 그 관계가 깨졌을 때 나오고 있는 심리적인 고통, 슬픔, 좌절, 영원히 채워질 수 없는 구멍이 마음속에 난 그 느낌을 안고 순자가 자기도 모르게 추워하면서, 마음속에 이제 구멍이 뚫렸기 때문에 추워하면서 이런 식으로 끙끙끙 앓고 슬퍼하고 고통스러워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게 아닐까. 동시에 그 과정은 순자의 인생에서 한 번쯤은 거쳐야 되는데 자신도 모르게 그 과정을 이미 거쳤음에도 불구하고 무의식적으로 부정해오면서 살다가 다시 한번 영수란 사람을 이 방송에서 만나면서 자신도 모르게 재현하고 있는 건 아닐까라고 제가 보는 지점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순자가 인터뷰 때 그렇게 말하죠. 제 반응 모르고 그렇게 말하길 바랬어요. 인정하면서도 인정 못하는 거예요. 자꾸 부정하려고 하는 거예요. 집요하게. 진짜 여기 있는 사람들의 관계처럼 남녀가 1대1로 만나갖고 맞는지 안 맞는지 체크하고 나랑 안 맞네요, 딴 사람 알아보고 싶습니다가 아닌, 순자는 집요하게 영수를 놓지 못해요. 그건 단순히 남녀 관계라고 해석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순자가 이후에 현숙과 대화를 하면서 자기도 모르게 울 뻔했네 라는 말 자체가 단순히 거절당했다고 보기에는 너무 강렬한 감정의 표현이기도 해요. 즉 그녀는 무언가를 애도하고 있는 거죠. 삶의 일부분을, 인생의 자기 삶의 일부분을, 이미 놓쳤지만 떠나보냈다는 걸 부정했던 무언가를
말이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옥순과 영수의 대화 장면이 나오게 되는데요. 자, 옥순이 여기서 이제 지치죠. 응 하면서 이제 앉는 장면을 보고 많은 사람들이 야, 영수를 배려할 줄 아네 라고 생각하는데 저는 다르게 봅니다. 제가 옥순이라도 저 말 했을 것 같아요. 왜냐? 그렇게 해야 나랑 순자랑 차별화가 되니까요. 여러분, 이 장면 잊으면 안 된다니까. 네, 막 갈구는 이 장면 잊으면 안 돼요. 만약에 영수가 자신을 이제 거절했으면 옥순도 똑같이 영철에게 대했던 것처럼 영수를 대하지 않을까요? 그걸 이제 와서 얘기하면 어떡해? 장난해? 아니면 저희 가서 중얼거려요 영수. 존경받을 만한 남자 드립을 쳤던 옥순의 진짜 모습을 우리는 잊으면 안 됩니다. 그리고 저는 이렇게 옥순이 태도가 영수 앞에서 달라진 이유는 딱 하나, 그녀가 짱구를 굴리고 있기 때문이라는 하나의 결론으로 수렴할 수 없다고 밖에 생각을 해요. 정말 평소에도 이런 모습을 보여줬던 카메라 앞에서 영철을 대할 때나 뭐 영식을 대할 때나 그런 사람이었으면 저게 그녀의 진짜 모습을 하겠지만 지금은 이제 그냥 알고 있는 거예요. 상대적으로 우위를 차지하기 위해서 이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건 아닐까 말이죠. 자, 그리고 이 관계는 이미 끝났습니다. 정말로 영수가 옥순과 잘 되고 싶으면 카메라를 보고 있겠습니까? 자기도 모르게 카메라를 왼손목에 있는 시계를 이제 조작하고 있는 영수의 모습을 확인할 수가 있죠. 자, 여기서 이미 끝났죠. 10분 딱딱 하려고 하는 거잖아요. 그리고 영수는 이렇게 말합니다. 동시 선택 당시 옥순을 선택하긴 했지만 순자에게 미안의 마음이 든다. 자, 이성 앞에서 다른 이성을 딱 얘기하고 있고 또 고미 드립을 치고 있네요. 그래서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후에 옥순이 그렇게 말해요. 어찌됐든 그런 마음으로 끌려가고 있는 것 같아 보여서 저는 옥순도 실제로 이 관계가 잘 될 가능성은 낮다는 걸 이미 알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녀가 어느 정도 여유롭게 대한다고 봐요. 물론 그거는 영수 입장에서는 순자에게 방금 앞에서 대화하면서 쩔렸다가 옥순이 이렇게 좀 숨통을 트여주는 말을 하니까 당연히 좋게 보일 수밖에 없다는 거는 인정을 합니다. 그리고 영수는 계속해서 말을 되게 세게 해요. 사실은요. 말 되게 세더라고요. 무게추를 상대에게 넘깁니다. 그럼 상대방이 그렇게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아니 그럼 당신은 뭐 하는데? 우리만 이제 감아야 되고 너는 왜 안 감아? 옥순이 이제 은근슬쩍 했던 말처럼 상대가 나를 어떻게 조금 더 생각해 주냐? 자, 이 말 자체가 영수는요 이미 아쉬울 게 없는 거예요. 옥순이든 누구든 간에요. 그래서 옥순이 대놓고 말하잖아요. 그거 너무 비겁한 거 아니냐? 그렇게 우리가 너를 좋아하는 게 그렇게 권리야? 마치 누구? 이 아저씨가 자꾸 떠오르는 순간입니다. 자, 이 아저씨도 비슷한 행동을 했죠. 우리 27기 영수도 너무 아무렇지도 않게 자기를 마음에 들어하는 사람들을 너무 말을 툭툭 했어요. 어떤 식으로 말을 했다? 아니 모두가 지금 상처를 입고 다 있는데 미안해 순자. 내 마음속에 너가 없는 것 같아. 자, 이거 순자 입장에서는 굉장히 난감하겠죠. 내가 영수에게 대시를 했었다는 거를 지금 만천하에 까발렸던 것처럼 영수도 아쉬울 게 없으니까 이런 식으로 자꾸 그냥 뭐 네가 날 좋아하든 말든 거의 그 정도 급으로 저는 대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말합니다. 영수가 뭐라고 말해야 하냐? 옥순과 순자 이성적으로 느끼는 매력이 둘 다 비슷하다. 자, 이미 끝났어요. 계속 끝났어. 고민이다. 두 사람 중 누구를 선택해야 될지 모르겠다. 혼란스럽다. 이것도 제가 한 20개 정도 모아놨고 여기 있는 케이스 전부 다 아직까지 달린 게 없어요. 뭐 누난 내게 여자야. 나는 솔로 28기 상철. 나는 솔로 사랑은 계속 든다 민박 12기. 나는 솔로 29기. 자, 성소수자 연애 프로그램 남의 연애. 전부 다 죄다 고민이다. 생각이 많아졌다. 마음이 복잡하다. 합숙맞선 포함해서 전부 다 안 됐어요. 끝까지 가지 못했어요. 고민이라는 것 자체가, 고민을 한다는 것 자체가 이미 끝난 거예요. 둘 어느 누구도 선택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영수가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다른 호감 표시가 크게는 없다. 네가 알아서 해라. 내가 갑이요. 니는 을이요. 네가 알아서 해. 네가 나 좋으면 네가 더 손해보고 네가 더 아쉬워야지. 내가 왜? 저는 그 말이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여기서 옥순이 정말로 괜찮은 사람이라면 이 사람이 겉은 잘생겼지 몰라도 정말 다른 사람을 쉽게 대하네? 내가 너를 좋아하는 게 그게 권리인가? 라고 하면서 손절을 쳤을 것 같아요. 제가 거듭해서 영수를 보면서 아까 보여드렸던 그 순자에게 말한 것처럼 오만함으로 욕을 오지게 먹었던 27기 영수와 지금 영수가 하고 있는 게 유사하다고 보는 지점이기도 합니다. 혀낼름이를 하면서 상당히 빡친 옥순의 모습을 확인할 수가 있고요. 다만 영수의 말도 일리가 있습니다. 야, 옥순 너는 내가 차선이잖아. 맞는 말이죠. 영식 알아보고 영철 알아보고 그래도 안 돼서 영수에게 온 거잖아요. 이불 하나 덮어줬다는 이유만으로. 그리고 옥순이 그렇게 말하죠. 진심을 전했다고 생각했는데 무엇이 더 부족했는지 궁금한 옥순. 자, 이거 자체가 이미 난 할 만큼 했어. 너도 나한테 이제 그렇게 대하면 안 되지. 이미 한쪽이 그렇게 퍼주는 관계 자체가 저는 되게 이상한 관계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미 관계가 비대칭이에요. 그리고 이미 영수는 이 말을 한다는 것 자체가 옥순에게 자기 자신을 넘어서까지 감정을 표현할 생각이 없다는 걸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금 영수가 다른 영호라든가 아니면 다른 잘 되는 뭐 영철과 정숙 이런 커플들처럼 그 이상의 뭔가를 보여줬나요? 딱 자기가 할 수 있는 만큼만 하잖아요. 그게 정말로 좋아하는 건가? 어쩔 줄 몰라 하는 그 순수한 그 감정인 건가? 라고 제가 보는 지점이기도 합니다. 설령 연애한다 할지라도 뭐 순자든 아니면 옥순이든 저는 오래 갈 수가 없다고 생각해요. 처음부터 그 감정이 그렇게 세지가 않아요. 자, 그 다음에 세상에서 제일 무서운 여자 네트워크가 딱 개장이 되고 있는 모습을 확인할 수가 있는데요. 자, 여기서부터는 이제 후반부 때 또 여러분께 설명드리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정리하겠습니다. 연애 프로그램을 보다 보면 사람들은 늘 누가 잘못했는가,
누가 이상한가만 집중하게 되는데요. 하지만 실제 인간관계에서는 대부분 단순히 누가 잘못을 했다기보다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서 달라진다고 보고 있습니다. 가령 영숙 같은 경우는 충격을 받으면 말을 반복하면서 정리하려고 하고요. 어떤 사람은 이해되지 않을 행동을 보면 자신의 자존심이 상처받았다는 걸로 해석하기도 합니다. 이와 같이 관계가 붙거나 깨지는 이유는 어쩌면 상대가 이상해서라기보다 서로가 서로의 세계를 이해할 언어가 없기 때문이지 않을까요? 이상입니다. 자, 끝까지 봐주신 여러분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 좋아요와 구독, 하이프 가볍게 한 번씩 부탁드립니다. 또 여러분만의 고유한 생각을 댓글로 편하게 달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 연애 프로그램과 인간의 심리 그리고 세계를 구조적으로 해석하는 채널 매니아와 여러분 함께하였습니다.